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5일 도쿄에서 27명, 카나가와 5명, 사이타마 10명, 치바 3명, 오사카 13명, 홋카이도 12명, 오키나와 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아이치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는 172만 7,186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367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3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12,695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27명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20명보다 7명 증가하였습니다. 하루 감염자가 30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14일 연속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15.3명입니다. 한편 이날 확인된 사망자는 없었으며 중증 환자는 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8만 2,14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64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시국 속 냉각된 경제 회복을 위해 리벤지 소비가 기대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각보다 늘지 않는 듯합니다. 25일 발표된 지난달 전국 백화점 매출은 작년 같은 달 대비 2.9% 상승하며 3개월 만에 전년도 실적을 넘어서는 소폭 회복에 머물렀습니다. 土日休日等のですね、家族連れですとかそういった方々は戻ってきていただいているなという実感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平日を中心としたビジネスユースに関しましてはやはりまだリモートを継続されてたりというところがあるかと思いますので、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가운데 리벤지 소비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는 쇼핑객들로 붐비는 도쿄 우에노의 아메요코. 이곳에서 50년 이상 된 가게는 感染状況もだいぶ落ち着いてきていますけれども、現在どういった状況ですか？そうですね、ようやくお客様が少しずつ戻ってきている感じが見えます。で、年末に向けてね、お客さんにね、足を向けてもらいたいので、こちらも一生懸命ね、声かけて頑張ってます。 年末準備としてはですね、今年は本当にちょっと値段が数々の商品が上がってますので、安いのを今かき集めているさなかですね。 유가 급등 여파 등으로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具体的に今どれぐらい値上がりしてるとか。そうですね、こちらの商品なんですけど、ただばかり今1万 5L で1万2000円なんですが、去年の年末でだいたい6000円から7000円 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年はちょっとさらに高くなってまして、 게뿐만이 아니라 연어와 연어알 등 일제히 가격은 올랐습니다. 安いでいうね、長通ったアメ横が高い商品だ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お客様が離れてしまう原因だと思うので、そこのところをどんだけ僕らが抑えられることができるのかってことが要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けどね。 도쿄 타츠카와시에서 열린 가계부 강좌. 물가 인상에 따라 지출을 재검토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참가하였습니다. いや、一番はやっぱり収入の波がすごくその支出っていうよりも、なんていうの、予定してた仕事が例えば後ろにずれちゃったりとか、だから支出を減らそうとか抑えなきゃっていう方が大きくて、食用油とかあとは小麦粉が値上がりしているので少し買いだめしたりして保存はしてあります。ガソリン代とかも上がってますし、車に乗る回数もちょっと減りましたね。はい、なるべく自転車で行けるとか自転車で節約ですね。 이처럼 소비 심리가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매출이 오르고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도쿄의 한 백화점에서는 고급 침대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好調に 120% で推移しておりまして、やはり家の中を豊かに充実させたいというお客様からのニーズにお応え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 60만 엔 정도의 고급 침대도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도쿄 지역의 백화점 매출액은 전국보다 높은 4.9% 증가하였습니다. 고급 시계나 보석 등 고액의 상품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품을 사는 것은 일부층의 하나입니다. 향후는 연말을 앞두고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지난해 연말은 설음식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5만 엔 이상의 고액 상품도 인기를 보이며 매진이 잇따랐습니다. 관광 수요 환기 대책인 고투 트래블의 재개에 대해 정부는 내년 2월경에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 내 소비 수요는 아직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おせちに関して言えばコロナ前の前々年比で見ますと 180% 超えぐらいの推移でございますのでだいぶ好調に推移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 이에 백화점 측은 상품을 작년보다 20% 증가시키고 판매 담당 사원도 증원하며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年末年始は1年で一番の最大の晴れの日でございますので最大のイベントでございますのでお品数量も増やしてしっかり準備して臨み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연속 3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도쿄. 그런 가운데 발표된 것은 飲食店につきましては12月の1日から1月16日までは1グループ8人までの利用をお願いをいたしまして도내 음식점에서의 인원 제한을 한 테이블당 4명에서 8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9명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를 활용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제한 완화는 감염 상황의 모니터링 회의를 바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通常の医療との両立が安定的に可能な状況であるといたしました。 의료 제공 체제의 경계 레벨이 내려가며 감염 상황이 4단계 중 가장 낮은 레벨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연말 연시를 맞아 경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원수에 대한 무제한 허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사카부는 한 테이블당 4명까지의 제한을 12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年末年始という非常に日本の文化としても人が大きく動いて昨年は大きな波が起きた時期でもあります。そういった観点からも特に飲食の場において今同一テーブル4人以内でお願いしますとこれは12月に向けても引き続き継続してお願いすべきだと思っています。 도쿄에서는 도민 할인도 재개됩니다. 観光産業の回復に向けて感染状況を見極めつつ国の GoTo トラベルに合わせて旅行助成を行ってまいります。 도내를 여행하는 도민에게 1박당 5,000엔, 당일치기의 경우 2,500엔을 지원합니다. 감염 상황이 일단 진정된 가운데의 제한 완화에 대해 시민들은 もうすぐ6ヶ月なんですけどハーフバースデーで家族親族で集まろうと思ってたので人数制限緩和されてすごい良かったなとほっとしてます。いくらか下がってきてるところでここで抑えてて12月1月で寒くなってきてどうなる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心配は心配で自分は飲みニケーション好きなんで大人数で飲みたいなと思います。8人までなんですね。もっと増やしてほしいぐらいですけどそこまでで一緒に行かないです。8人ではやっぱお店側の感染者とかも気にしちゃうので2人か多くて4人ぐらい。 도쿄 유라쿠초에 위치한 한 맥주 레스토랑에서는 긴 터널을 지나 지난달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와 함께 겨우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最近感染者数が少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かやはり多くのお客様にご来店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が久しぶりに外で飲んだなんていうお客様は非常に多いなと今回この制限が緩和されたことによってね忘年会やろうなんていう、流れが世間一般に広がっていってくれればいいかなというような期待はあります。やはりいつ第6波が来ても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大丈夫なようじゃない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準備は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できるだけねこの状況が長く続けば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요코하마시 토츠카고에서는 오후 2시 반경 71세의 남성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버스 정류장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크게 휘어진 버스 정류장. 바로 아래에는 피해자의 물건으로 보이는 모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덮친 승합차는 앞범퍼가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2시 반경. 보행자가 자동차에 치였다는 119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와 50대 여성 2명이 사망하였으며 70대 남녀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バス停に並んでた方々はもう呆然としてました。救急隊が来てたんですが心臓マッサージ受けて倒れてる方が何人かいました。被害者の方の様子っていうのは私が見た時はもう反応もなかった感じです。 사건 현장은 토츠카구 국도 1호. 주변은 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통학로로도 사용되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는 걸어서 약 15분. 버스는 주민들의 발이었습니다. 당시 버스 정류장에는 5명이 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승합차 한 대가 인도를 덮치며 차례차례 치였습니다. いつもバス停にはかなり人並んでます。並んでます。15、6人。朝なんかは20人ぐらい並んでる時もあります。 경찰은 당시 운전을 한 70대 회사원을 운전 과실치상의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何かこうもう朦朧としているような感じで、警察の方に事情を聞かれてて、でも説明もできないような感じで、もう私が見た時には椅子っていうか何かに座ってたので、でも立ってられないっていうような感じでした。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또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은 とにかく周りを見て歩いてほしいというのはありますね。やっぱ車の通りが多いので、やっぱ利用しているので、ね、いつ何が起きるか分からないというのはありますね。 경찰은 혐의를 과실운전 치사상해로 전환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남성에게 부과되는 약 2년간의 병역 의무. 그 병역법 개정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BTS의 병역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올림픽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능 분야에서 활동하는 가수나 배우 등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에서는 예능 분야를 면제 대상에 추가할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병역을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효과가 어디에 더 크고 영향력이 어디에 크냐. BTS를 포함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훈장은 줄 수 있을지언정 이걸 병역 특례 제도로 병역을 면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군복무에 대해 한국에서는 철저한 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 여론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를 많이 알리는 이런 역할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스타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의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나가는 게 맞다고. 당사자인 BTS는 지금까지 한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역에 임할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세 번째 규모의 파벌인 모태기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和やかな、そして風通しのいいグループ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し、またことに臨んではですね、一致団結して行動できると力強いグループにしていきたい。 자민당의 타케시타파는 새 회장으로 모테기 간사장이 취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모테기 간사장은 역사와 전통 있는 연구회 회장이라는 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라는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타케시타파는 회장을 지내던 타케시타 와타루 전 부흥상이 사망하며 회장의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